수학의 최인쌤입니다. 오늘 먼저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자고요. 짜잔. 자, 관찰해 보세요. 4개나 되죠? 그런데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도 있고 내각, 외각은 생소할 겁니다. 새롭게 배우는 용어니까 눈여겨 잘 보시고 우리가 또 다각형에 대해서는 처음 만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먼저 복습 시간부터 갖고 본학습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주인공이기도 한 다각형은 초등학교 과정에서도 이미 공부한 바 있습니다. 다각형이란 무엇으로만 둘러싸인 도형을 말하나 선생님이 초등학교 과정에서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바로 선분으로만 둘러싸인 도형을 말합니다. 그래서 변의 개수에 따라서 이름을 붙여주는데 삼각형은 삼각형 모양이다 라고 우리가 당연하게 쓰지만 사실은 다각형 중에서 변의 개수가 가장 작죠. 자, 변이 2개라면요 둘러싸여 있을 수도 없고 그리고 이런 도형은 각이라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 3개 이상이 둘러싸여 있어야지만 다각형이다 라고 자격이 주어지잖아요. 해서 변의 수에 따라서 변이 몇 개면 삼각형, 3개면 삼각형, 변이 4개면 사각형, 변이 5개면 이제 다음과 같이 오각형이라고 부르는 거죠. 너무 쉽죠? 자, 좋아요. 그렇다면 선생님이 도형 그려볼게요. 자, 달자. 우리 이 도형은 다각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각형 맞지 않나요? 우리 달자는 헷갈리나 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지금 이 도형은 선분으로 이루어진 건 맞지만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다. 여기 구멍이 뻥 나 있잖아요. 반드시 우리가 구멍 없이 메꿔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각형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 좋아요. 그럼 중등과정에서 다각형은 또 어떻게 다른지 지금부터 시작해봐요. 중등과정에서 배우는 다각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각형, 우리 앞에서 봤으니까 더 쉽게 알 수 있겠죠? 3개 이상의 무엇으로? 선분으로 둘러싸인 도형이 아니라 하나 더 붙습니다. 평면 도형이라는 거죠. 평면과 입체에 대한 개념을 알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이제 다각형이란 3개 이상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평면 도형이다. 그럼 많은 도형 중에서 다각형이다, 다각형이 아니다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애들 다각형 아닙니다. 원이에요, 원. 선분이 아니잖아요. 자, 선분이라고 하더라도 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각입니다. 자, 선분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고 이렇게 빵꾸가 뽕 난 것도 다각형이라고 할 수 없고요. 그리고 다 선분인데 어떤 한 변만 이렇게 곡선으로 돼 있는 것도 다각형이라고 할 수 없어요. 자, 이러한 각기둥은 어떨까요? 얘는 언뜻 보면은 모서리가 선분이기 때문에 선분으로 둘러싸여 있긴 하다만 입체 도형이기 때문에 얘도 다각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다각형이라는 거 변의 개수에 따라서 삼각형, 4개면 사각형, 오각형 요런 애들인데 우리 이제 중학생이 됐잖아요. 변의 개수가 n개라면 우리 뭐라고 할 수 있냐? n각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개면 삼각형, 4개면 사각형 이렇게 얘기하듯이 이제 우리가 이제 방정식도 배웠기 때문에 문자를 많이 사용하죠. 변의 개수가 n개면 n각형이다라고 문자 n을 사용한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자, 선생님이 하나 오각형 그려왔습니다. 자, 이 오각형에서 또 이제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지만 구성 요소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루어진 5개의 선분을 뭐라고 하냐면 변이라고 하고 변과 변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이 점을 그냥 점이 아니라 꼭지점이라고 하죠. 그리고 얘는 뭐예요? 각이죠. 자, 그런데 그냥 각이 아니라 이제 중등과정이 됐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각이라고 해서 내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실내 수영장, 실외 수영장 생각해 보세요. 실내 수영장은 안에 있는 수영장이고 실외는 바깥쪽에 있는 수영장입니다. 여름에는 바깥을 사용할 수 있지만 겨울에 실외 수영장 가면 안 되겠죠. 얼어 죽겠죠. 그죠?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선생님 한 가지 더. 이 꼭지점은 두 변이 만나서 생기는 점인데 여기서 이 아래에 있는 변을 그냥 연장을 내요. 그냥 쭉 연장을 내요. 그럼 이 연장선과 연장하지 않은 변이 이루어지는 각 보이나요? 이 각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갈 이 각의 이름은 뭘까요? 짜잔! 자, 골라주세요. 우리 다름이 달자 뭔 것 같아요? 외곽이요. 오, 바깥각이라고 할 줄 알았더니 아주 잘했습니다. 외곽 맞아요, 외곽. 선생님이 실내 수영장, 실외 수영장 해갖고 너무 잘 파악한 것 같아요. 내외,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의문 안 나요? 아니, 안쪽에 있는 게 얘인데 그러면 바깥쪽에 있는 각은 이각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얘를 외곽이라고 하지는 않고요. 반드시 자, 이 선 누구? 나는 변의 연장선이야. 그럼 변의 연장선과 연장하지 않은 변. 난 누구? 연장하지 않은 변이야. 이 두 선이 이루는 각이 외곽이라고 하는 거죠. 선생님, 왜 저 변을 연장하나요? 나는 얘를 연장하고 싶어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그때 외곽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연장선과 연장하지 않은 변. 얘를 연장했으니까 이제 연장하지 않은 변이 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각이 바로 외곽이 됩니다. 그러면요, 지금 이 외곽과 얘를 연장했을 때 외곽과 얘를 연장했을 때 외곽은 서로 무슨 관계? 막국지각 관계. 막국지각의 크기는 같은 것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각 꼭지점마다 내각에 위치한 외곽은 두 개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좋아요. 한 가지 더. 삼각형에서 사각형에서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자, 삼각형은 꼭지점 몇 개? 3개. 변 몇 개? 3개. 맞죠? 그럼 내각 몇 개? 내각도 3개입니다. 자, 그럼 우리 달자. 외곽 몇 개? 6개예요.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6개. 생각을 조금 잘한 것 같은데 좀 부족해요. 왜냐면 얘 연장했을 때 얘도 외곽, 얘도 외곽. 이쪽 연장하면 이쪽 각에서 얘도 외곽, 얘도 외곽. 그러면 이렇게 외곽은 이처럼 두 군데씩 체크를 해서 우리 달자가 이렇게 생각한 모양인데 틀렸습니다. 외곽은요, 보세요. 위치는 두 개는 다르지만 얘는 어차피 아까 막국지각이라서 같다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의 각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 삼각형은 외곽도 3개라고 해야 됩니다. 그럼 이거 잘할 수 있겠죠? 사각형은 꼭지점 몇 개? 4개. 변 4개. 내각 4개. 외곽도 4개입니다. 아셨어요? 절대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중요한 거 하나. 보세요. 여기에서 지금 이 변을 연장했어요. 그럼 얘가 내각이고 얘가 외곽인데 연장했기 때문에 내각과 외곽을 더하면 몇 도가 나오나요? 그렇죠. 180도가 되는 거죠.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좋아요. 그러면 이제 다각형 중에서도 예쁜 녀석들만 모아놓은 정다각형. 이 정이라는 글자를 붙일 수 있는 거는 모든 변의 길이와 모든 이제 그냥 각이 아니라 내각의 크기가 같아야지만이 이런 정다각형이라고 정을 붙일 수 있습니다.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정삼각형,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은 정사각형이 아니라요. 여기서부터는, 자, 여기까지는요. 세 변의 길이만 같아도 정삼각형이라고 할 수 있고 세 각의 크기만 같아도 정삼각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서부터는 반드시 변에 대한 조건과 각에 대한 조건이 다 있어야지만 정자 붙일 수 있어요. 즉,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은 네 변만 같으면 뭐가 되겠어요? 마름모도 있죠. 그 다음에 네 각만 같으면 뭐가 되겠어요? 직사각형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네 변의 길이가 같고 네 각의 크기가 같아야지만 정사각형이다. 정오각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그대로 얘를 연장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얘도 각의 크기는 다 같을 수 있어요. 얘만 이렇게 넘어가면은. 하지만 어때요? 정오각형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5개의 변의 길이가 같고 5개의 각의 크기가 같아야지만 정오각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유일하게 정삼각형만 둘 중에 하나의 조건만 있어도 우리가 정삼각형이라고 이름 불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우리 다름이가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 주세요. 다각형은 3개 이상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평면 도형을 말해요. 여기서 안쪽의 각은 내각이라고 하고 변을 연장했을 때 연장선과 연장하지 않은 변과 이루는 각을 외각이라고 해요. 그리고 모든 변의 길이와 모든 각의 크기가 같은 다각형을 정다각형이라고 해요. 우리 친구들도 정리되셨죠? 좋아요. 그럼 오늘의 스피드 퀴즈 만나볼까요? 우유. 아이고, 우리 달자 틀렸는데 달자처럼 헷갈린 친구도 많을 것 같아요.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은 마름모죠. 왜냐하면 정사각형은 네 변의 길이와 또 네 각의 크기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각에 대한 정보도 주어져야 한답니다. 해서 주어진 문장은 B, 틀렸습니다.
1번부터 보죠. 다음 중 다각형인 것은 우리는 여러 가지 도형 중에서 다각형이다, 아니다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배운 다각형은 3개 이상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평면 도형이었습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조건이 맞지 않으면 그것은 다각형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럼 1번, 둘러싸여 있지 않기 때문에 다각형 아니고 2번은 선분 아니죠? 3번, 네 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사각형이네요. 자, 4번은 2개는 선분인데 이거 보세요. 얘는 구분선이에요. 곡선이죠? 자, 5번은 다 선분으로 둘러싸여 있긴 하지만 평면 도형이 아니라 입체 도형입니다. 따라서 이것도 다각형이 아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어요. 그 다음, 자, 다각형에서 각 A의 외곽을 그리고 그 크기를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다각형의 외곽은 무엇이죠? 다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한 변과 그 변의 이웃한 변의 연장선이 이루는가? 굉장히 말은 긴데 사실 그림으로 보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요것이 내각이라면 외곽이 이쪽 바깥쪽 각이라고 생각하지 않다라는 거, 이 주의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한 꼭지점에서 내각의 크기와 외곽의 크기는 연장한 거란 말이죠. 해서 직선 위의 두 각이기 때문에 180도가 나온답니다. 그럼 문제로 돌아와서 각 A의 외곽을 그리고 라고 그랬으니까요. 각 A 여기잖아요. 두 변이 만나는 점이죠. 그럼 이때 두 변 중에 어떤 변을 연장해도 상관없다 했습니다. 선생님이 이쪽 변 이렇게 연장해 볼게요. 그리고 그 크기를 구하여라. 각 A 연장선과 연장하지 않은 변이 이루는 각을 말하더라. 그럼 이 각은 180도에서 120도를 빼주면 되겠죠. 이 각과 120도를 합하여 한 직선 위에 있는 각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60도가 된다라는 크기까지 구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자, 다음 다각형에서 각 A의 외곽을 그리고 그 크기를 구하여라. 같은 문제네요. A 여기 있죠. 그럼 요 변과 요 변 둘 중에 여러분 마음입니다. 선생님은 요 변을 연장해 볼게요. 그럼 이 변을 이렇게 연장했기 때문에 연장하지 않은 변은 이 변입니다. 연장선과 연장하지 않은 변이 만나서 이루는 각이다. 여기가 이제 외곽이 되는 것이고 이 외곽과 95도를 합하여 180도를 이루기 때문에 각의 크기는 180도에서 95도를 뺀 85도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3번까지 해결을 봤습니다. 우리 친구들 스스로 지금부터는 별별 퀴즈 풀어보세요.